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유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유도 법칙에서 나온 부분이 이제 패러데이의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시 배우는 거는 전류에 의해서 자, 자개가 지금 형성이 된 걸 배웠잖아요. 그죠? 전류에 의해서 자, 자개 형성이 배웠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자, 이거와 반대로 자, 자개에 의해서 자, 전류가 생성되는 것을 이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패러데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자, 이 원형 코일, 자, 여기 그 원통에 코일을 감은 상태에서 이 자석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자, 넣었다 뺐다 했더니 이 검류계가 움직인대요. 그럼 저 검류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뭐야? 전류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결국 기전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자속의 변화를 주었더니 뭐가 발생했다? 기전력이 발생했다. 그죠? 그러니까 자개의 변화를 줬더니 뭐가 발생했다? 전류가 흘렀다. 즉 전압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죠?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전자유도라는 건 뭐냐?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도체에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바로 전자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유도. 그래서 그때의 유도 기전력은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 E는 지금 자개의 변화, 자속의 변화의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봤더니 이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그 발생하는 기전력이 엄청 컸어요. 비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N을 곱해주는 거죠. N. 권수.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때요? 발생하는 기전력이 더 크다고요. 기전력이. 그래서 여기다 N을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이게 패러데이의 법칙. 자, 그럼 여기서 렌츠의 법칙은 뭐냐? 자, 렌츠의 법칙은 자, 유기기전력의 방향. 자, 유기기전력의 방향이에요.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뭐냐? 마이너스가 뜻하는 것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누가? 유도 기전력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아시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의 법칙.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패러데이의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합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노이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노이만의 법칙. 아시겠죠? 노이만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기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몇 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수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래서 유기 기전력 E는 뭐다? d파이 dt, n 곱하기 d파이 dt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일의 개수가 감은 코일이 한 가닥이면 이게 n이 없는 거고요. 그죠? 여러 가닥이라고 한다면은 n을 곱해주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죠. 렌츠의 법칙.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의 법칙을 합친 게 바로 노이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기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유기 기전력의 방향은 뭐다? 렌츠의 법칙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입니다. 자,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 잘 보세요. 자, 움직인다. 그럼 뭐냐? 기계적인 에너지. 맞죠? 기계적인 에너지. 이걸 이용해서 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인 에너지가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발전기죠, 발전기. 발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하는 것처럼 발전기의 원리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플레밍의 이제 오른손 법칙을 설명할 건데,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자, 균등 자개 내에서 도체가 자개와 세타의 각을 이루어 속도 v라는 속도로 이동할 때 유도되는 기전력 E는 뭐다? E는 BLV 사인 세타다. 자, 이 공식도 유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이론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공식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소방에서는 유도 과정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자, 유도 기전력 E는 뭐라고요? BLV 사인 세타다. 그래서 B는 자속 밀도, L은 도체의 길이, V는 이동 속도, 도체가 이동하는 속도, 그리고 사인 세타. 이 세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타는 도체와 자개가 이루는 각도다. 세타라는 거죠. 세타. 그래서 만약에 도체와 자개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다. 90도라고 한다면 이 값은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BLV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도체와 자개가 어떻게 됐다? 수평이다. 수평이면 이 사인 세타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은 제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겁니다, 이거. 그죠?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도체가 이 자속을 끊어버리면 도체가 이 자속을 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기 기전력이 발생한다고요. 그게 바로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여기 보세요. 자, 도체의 운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뭐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 그죠?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이에요. 그러면 자속은 이렇게 자개가 이쪽 왼쪽 방향으로 자, 형성이 되겠죠. 자개. 그죠? 지금 오른손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요 엄지가 운동 방향이죠. 운동. 그리고 검지가 자속 밀도의 방향, 자개의 방향. 그리고 요 중지가 기전력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금 자개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기잖아요. 자개. 그죠? 이게 자개의 방향. 자, 자개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뭐예요? 이쪽 중지 방향이 이게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쪽 방향이 뭐가 된다? 운동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유도 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전자 유도를 봤잖아요. 전자 유도.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다? 자기 유도입니다. 자기 유도. 그러면 보세요. 자, 전자 유도라고 하는 거는 전자 유도라고 하는 거는 자개를 이용해서 자, 자속의 변화가 뭘 만들었어요? 전류를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기전력 발생한 것처럼.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는 자기 유도예요. 자기 유도. 그럼 자기 유도는 반대로 자,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자, 뭐가 발생한다? 자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개. 그죠? 그 일종의 이거는 이제 전류니까 전개죠. 전개. 앞에서 배웠던 정전개. 그죠? 이거예요. 자기 유도는 전류를 흘리면 뭐가 발생한다? 자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거예요. 자, 보세요.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전류가 변한 거죠. 아까는 전자 유도에서는 뭐가 변했어요? 자속이 변했죠. 자속이 변했지만 이 자기 유도는 뭐가 변한 거라고요? 전류가 변한 거예요. 반대로. 그죠?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코일 중에 자속이 변화되어서 코일에 뭐가 유도된다?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이 보다 자기 유도라는 거죠. 자기 유도. 예? 그래서 E는 N 곱하기 d 파이 dt.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까 했던 전자 유도였고요. 그러면 자, 유기되는 기전력 E는 L 곱하기 di dt. 이게 바로 자기 유도라고요. 그래서 di dt가 뭐예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율이죠. 전류의 변화율.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L,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이때 할 거예요. 자기 인덕턴스. 그래서 전자 유도에 의한 유도 기전력 N 곱하기 d 파이 dt, 자기 유도에서의 그 유도 기전력은 L 곱하기 di dt.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전자 유도인지 자기 유도인지 잘 구분하시고요. 전자 유도는 자속의 변화, 자기 유도는 전류의 변화라는 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인덕턴스를 한번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 자, 우리 이거는 그 교류 회로에서 우리 L, 인덕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L, 인덕턴스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인덕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코일의 상수로 유도 전압의 비례 상수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철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코일을 자, 감았다고 할게요. N번. 자, N번만큼 감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자, 전류를 I만큼의 전류를 흘렸네요. 그러면 전류가 자, 이쪽 방향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은 위로 흐르겠죠. 위쪽 방향으로. 자, 위쪽 방향으로 자, 자속이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개가 방향 자체가 이렇게. 그죠? 그때.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이 자속은 자, 이 코일을 감으면 감을수록 어때요? 이 자속은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비례해서. 그래서 발생한 자속은 얼마냐? N파이죠, N파이. N파이. 만약에 코일이 한 가닥이면 그냥 파이지만 지금 N번 감았으니까 N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다? 이 자속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속은 이 전류가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I에다가 자, 어떤 비례 상수가 필요하다고, 비례 상수가.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요 L, 자기 인덕턴스라는 거죠. 네? 자기 인덕턴스. 그래서 이 자기 인덕턴스는 코일의 상수로 유도 전압의 뭐다? 비례 상수다. 그래서 아까 했던 E는 L 곱하기 di dt. 그쵸? 이 유도 기전력의 비례 상수. 이거 안 변한다고. 이 값은 안 변하잖아요. 시간이 변해도 안 변한다고요. 이거는, 그죠? 네, 비례 상수. 그래서 기호는 L이라는 기호를 써주고요. 단위는 헨리, H, 헨리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1헨리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1A의 전류 변화에 대해서 뭐다? 1V의 전압 발생을 하는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식에서 1V는 1헨리 곱하기 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했다. 이거라고요. 이게 1헨리라고요. 1헨리. 이거.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온 거냐면 N파이는 Li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N파이는 Li.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자기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인덕턴스. 이겁니다. 공식. 자, 이제 그러면 인덕턴스를 이제 계산하는 걸 볼게요.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와 이제 무한장 솔레노이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겠죠. 그죠? 계산 문제.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자속을 볼게요. 자속.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앞에서 했던 거죠. 자속은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자력. 그죠? 자속은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 저항은 뮤 A분의 L이다. 근데 뭐 A가 면적이니까 이 A를 이렇게 S로 써도 돼요. 똑같은 면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뮤 A분의 L 분의 자, 기자력은 N 곱하기 I죠? F는 NI 기자력. 자,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뭐가 돼요? L분의 뮤 A N I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죠? 단위는 뭐야? 자속이니까 웨버.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자속이에요. 자속.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뭘 구하는 거라고요? 인덕턴스를 구한다고. 인덕턴스 L은 뭐예요? I분의 N 파이였죠. 좀 전에 I분의 N 파이. L은 I분의 N 파이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자속 구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I분의 N에다가 요 자속을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L분의 뮤 AN I.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 요 전류 I와 요 I가 지워지네요. 그죠? 지워져요. 자, 정리해 보면은
L분의 뮤 A 곱하기 NN. 두 개죠? N의 제곱이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A N제곱. 그 요 L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L. L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요 둘레의 길이 있죠. 자로의 길이. 이게 L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반지름을 R로 놨다. 반지름을 R로 놨다라고 하면 이 L이 뭐가 되는 거예요?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자로의 길이가 나와주면 L로 풀면 되고요. 이 자로의 길이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요 반지름을 대입해서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요 인덕턴스와 이 권수의 제곱이 뭐한다? 비례한다. 맞나요? 예, 인덕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자, 이거는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그 인덕턴스를 구한 과정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 볼게요.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자,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 자, 이것도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자, 보시면 일단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지금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N번. 이걸 N번 지금 감았어요. N번 지금 감았어요. 그죠? 턴 여기 나왔죠. N번. 그리고 전류가 이쪽 방향.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자개는 오른쪽으로 생기게 되죠? 자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단위 길이당 권수를 n으로 놓을게. n. 길이, 전체 길이를 총 권수. 그러니까 총 권수를 길이로 나눠 준 거예요. 단위 길이당 권수. n이라는 거죠. n. 스몰 n. 그럼 전체 인덕턴스는 뭐가 되냐? 전체 인덕턴스는 L분의 뮤 SN 제곱. 아까랑 똑같죠? 뭐랑 똑같아요? 환상 솔레노이드랑 똑같네요. 맞나요? 인덕턴스는 L분의 뮤 SN 제곱.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건 뭐냐? 여기에서는 아까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요 자로의 길이가 2파이 R이었죠. 그죠? 2파이 R. 근데 이거는 그냥 요 길이, 직선 길이가 L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달라지겠죠. 방법이. 그리고 면적이죠. 면적. 이 면적은 뭐가 돼요? 똑같아요. 어차피 이것도 단면이 1이고요. 아까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도 단면이 1이에요. 이 면적은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뭐냐?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L0는 L분의 L이다. 아까 이거 L. 전체 길이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덕턴스를 전체 길이로 나눠주면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구해진다고요. 그래서 헬리퍼미터가 되는 거죠. 헬리퍼미터. 그죠?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호 인덕턴스 한번 볼까요? 상호 인덕턴스. 자, 지금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를 배웠잖아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 철심이 있어요. 철심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자, 코일을 감았어요. 1차 측에. 그리고 2차 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1차, 2차. 자, 그럼 여기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으로 놓고요. 여기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2로 놓을게요. I2로.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몇 번 감았냐면 N1번 감았다고 할게요. 코일을. 여기는 N2번 감았다고 할게요. N2번. 그러면 이제 발생하는 자속은 자, 얘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위쪽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겠네요. 파이 1이라는 자속. 그죠? 그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어때요? 지금 전류 방향이 얘도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 파이 2라는 또 자속이 발생을 한다고요. 자속이.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 L은 아까 뭐였어요? I분의 N 파이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I1, N1, 파이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 스스로 자속을 발생한 건데 자기 여기 코일에만 지금 작용한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인덕턴스였는데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전류 I1에 의해서 요 파이 1이 생겼죠. 발생했죠. 근데 이 파이 1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여기 이 코일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여기에도 영향 준다고. 여기에도. 그죠? 주겠죠.
그 인덕턴스가 뭐냐? 그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라는 거예요. 그 상호 인덕턴스가 바로 M, 대문자 M으로 자 표현을 해주는데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 M은 자 보세요. 상호 인덕턴스 M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누구에 의해서 전류 I1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1분의 여기는 지금 권수가 N2죠. N2 곱하기 파이 2,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차에서 발생한 게 2차에 저기 영향 줬다. 이 1이라는 게 1차에서 발생한 자속이 이 두 번째에 영향 줬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보다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이건 자기 인덕턴스. L은 자기 인덕턴스, M은 상호 인덕턴스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상호 유도라고 하는 거는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할 때 여기서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할 때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이게 상호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호 인덕턴스는 상호 유도가 발생되는 그 정도를 나타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I1에 의해서 각 코일에 발생되는 전압은 뭐다? 자 여기서 여기에서 E1은 L1 곱하기 DI1 D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발생되는 전압, 그죠? 기전력. 그러면 여기에 발생되는 건 뭐냐? 지금 이 자속에 의해서 지금 발생되는 거니까 얼마예요? E2는 상호 인덕턴스예요. 자기 인덕턴스가 아니라 상호 인덕턴스가 들어간다고요. 이 전류,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M 곱하기 DI1 DT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 I1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각 코일에 발생되는 전압이라고요. 전압. 그죠? 근데 어차피 여기도 전압 발생해요. 어떤 전압 발생하겠어요? 여기 어떤 전압 발생해요? E2는 L2 곱하기 DI2 DT.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압. 근데 뭐도 있다고요? 이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합친 게 여기 E2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 얘는 코일 1에서 만들어낸 거. 그죠? 두 개 합친 게 여기 유도 기전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결합계수 볼까요? 결합계수. 자, 결합계수 K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결합된 정도를 이제 나타내주는 거예요. K라는 값은. 그래서 이 누설 자속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설 자속이 없는 상태라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좀 이상적인. 그죠? 이상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경우죠. 이상적이다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에는 그 결합계수 K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결합계수가 없는 거예요.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설 자속이 없는 상태. 완전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설 자속이 있다. 누설 자속이 있는 상태에서는 뭘 곱해준다? K를 곱해주는 거예요. 결합계수를. 근데 그 K의 값은 0부터 1까지예요. 이 사이밖에 없어요. 0부터 1까지. 그래서 이 식을 좀 기억하세요.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곱하기 뭐다? 루트 L1 L2다.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무엇을 물어보냐? 바로 이 결합계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결합계수 K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K는 루트 L1 L2분의 M이다 라는 거, 이 공식을 좀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의 접속을 보실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코일을 접속하는 방법이 직렬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코일을. 자, 직렬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병렬로 연결하는 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죠? 안 할 거예요.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만 우리는 할 거다. 이거는 할 필요 없다. 병렬 연결은. 그래서 이 직렬로 지금 연결하는 방법이 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동 접속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차동 접속이라는 것이에요. 차동 접속. 그래서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같은 방향. 그러니까 자속이 같은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L1에서 자속이 이쪽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L2도 똑같은 방향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 그래서 이거를 점을 같이 찍어. 여기 같은 방향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가동 접속. 아니면 L1이 이쪽 방향이다. 자속이. 그럼 L2도 이쪽 방향인 거. 같은 방향일 때. 그럼 점이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이런 거를 가동 접속이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차동 접속은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L1은 왼쪽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L2는 오른쪽 방향이라는 거죠. 반대 방향일 때.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 찍히고 하나는 여기 찍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차동 접속이에요. 차동 접속. 그리고 이제 L1, L2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식을 잘 보셔야 돼요. 계산식. 그래서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코일의 자속이 다른 코일의 자속과 합해지는 거다. 그래서 가동, 합하는 거예요. 합해지는 방향, 같은 방향으로 접속된 거다.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다. 이거 기억하세요. 가동 접속일 때. 자, 그런데 차동 접속일 때는 반대겠죠? 반대. 그래서 한 코일의 자속이 다른 코일의 자속과 빼지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반대 방향으로 접속되었을 때, 그때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다. 차동, 빼라고요. 네? 마이너스 2M. 얘는 가동 접속, 더할 가짜, 더해주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동 접속이면 더해주고 차동 접속이면 빼줘라. 이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코일의 접속에서 자, 똑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합성 인덕턴스를 이제 구하는데, 자, 자기 인덕턴스만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하는 방법이 직렬 접속, 그리고 병렬 접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는 순수히 자기 인덕턴스만을 가지고 한다고요. 자, 우리가 그 합성 값을 구하는 거를 무엇을 배웠냐면은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합성 저항, 직류 회로에서 합성 저항 구하는 거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 정전기에서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것도 배웠네요. 그죠? 합성 정전 용량. 그리고 이제 자계에서 이제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걸 배울 거예요, 지금. 인덕턴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과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은 뭐 하다고요? 같아요. 자, 그런데 합성 정전 용량 얘는 반대다, 반대. 자, 어떻게 했었냐면, 자, 합성 저항 구할 때 직렬 접속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직렬 접속인 경우에는 더했죠. 그냥 더했죠. 값들을. 그죠? 근데 병렬 접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병렬 접속인 경우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세 개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했다는 말이죠. 병렬일 때. 그러니까 이 합성 인덕턴스는 똑같다고요. 이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합성 정전 용량은 반대였죠. 직렬이 병렬, 병렬이 직렬이었잖아요. 그죠?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복습 차원에서 해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해서 직렬일 때는 이것분의 1 더하기 이것분의 1 더하기 이것분의 1 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직렬일 때. 그리고 병렬일 때는 다 그냥 더해있죠. 정전 용량을. 그죠? 그러니까 합성 저항과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건 똑같다. 방법이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얼마다? 합성 인덕턴스는 L1과 L2의 합이다. 그냥 더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병렬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뭐한다? 더한 거분에 곱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그 정석으로 구하자고 하면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 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통분해주면은 L1 곱하기 L2분의 L1 플러스 L2 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이거예요. 정석.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 코일이 하나가 더 있다. L3가 더 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L3분의 1을 한 번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이 혼합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같이 있을 때. 자, 직렬과 병렬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뭐부터 구하냐? 병렬 접속부터 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L1과 L2는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L3는 이렇게 이거와 L3가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병렬로 접속된 걸 먼저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합성 저항 구할 때랑 똑같아요. 병렬 연결된 것부터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병렬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L3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더해준다고요. 직렬이니까. 응? 어렵잖아요. 그냥 직렬과 병렬 잘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병렬을 먼저 구한다는 거. 병렬 먼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전자 에너지 한번 볼까요? 전자 에너지 부분 보시면, 자,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입니다.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공식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자개에 저장되는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를 WM이라고 해요. WM. 그래서 요 축적되는 에너지는 뭐냐? WM은 이것도 유도하는 과정 필요 없어요. 공식만 우리 알고 가자고요. 2분의 1 BH가 되겠죠. 2분의 1 BH.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자속 밀도 B라고 하는 거는 투자율 곱하기 자기 색이잖아요. 그쵸? 그죠? B는 mu H. 그죠? 그럼 여기서 요 B 대신에 mu H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응?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돼요? 2분의 1 mu H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이 식에서 H는 mu 분의 B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 H 대신에 mu 분의 B를 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만들어져요? 식이 2분의 1 mu 분의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공식이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암기해 주시고요. 이 관계, 요 B는 mu H 이거 말면 다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단위는 뭐가 돼요? 단위. 지금 단위 최적당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요. 최적이니까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자, 줄이라고 하는 거는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뉴턴 미터. 줄은 그 뉴턴 미터니까 여기 하나 약분해버리면은 또 다른 단위 뉴턴 퍼 제곱미터다. 이런 단위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공식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나와요. 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아까 좀 전에 우리 했었던 첫 번째 얘기했던 요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있죠? 에너지 밀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유도는 안 할 거예요. 유도는 별도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가 L인 회로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이 회로에 축적되는 에너지 뭐다? W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W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이걸 좀 기억하세요. 이 뒤에 거는 공식 안 해도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W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도 물어볼 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나요? 2분의 1 Li 제곱. 이거는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제4장 정자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드렸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공식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